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상법 개정 그리고 K-밸류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상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당 측에서는 저지하겠다 하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입니다. 자, 이 상법 개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입장이 갈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쪽에서는 이 법을 만든 민주당 측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 아니, 상법 개정을 해야만 한국의 주가도 올라가고 자본시장이 발전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없게 됐다. 기업이 족쇄를 차고 국제 경쟁에 어떻게 할 수 있겠는지, 잘하면 한국 경제가 폭망할 수도 있다. 자, 똑같은 사안을 놓고 완전히 극과 극의 정반대 지금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자, 이 대목에서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제 생각을 절대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독자님들도 굉장히 김대호 박사 TV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저보다도 식견이 더 높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경제 정책이나 경제 철학에 있어서는요, 100% 맞는 것도 없고 100% 틀린 것도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황에 맞게 잘 취사 선택을 해 가야 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찬반 논쟁이 일어나게 되면 서로가 인신공격으로 싸움만 하다가 그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 한국 정치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코노미스트의 한 사람으로서 선택은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이고, 이코노미스트가 해야 될 일은 선택을 하는 국민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 법을 만든다 이랬을 때 그 만드는 법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정책 효과가 기대되는가를 정확하게 말씀 올리는 게 가장 큰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대호 TV라는 유튜브를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결코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한다든지 또는 제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님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어쨌든 여야는 도대체 상법 개정이 뭐길래 이렇게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싸우느냐, 이 대목이 중요한 것이죠. 이번 상법 개정의 핵심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그 조항을 넣자, 이것이 민주당 안의 상법 개정안입니다. 일단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어떤 마지막 서명은 아직 안 된 상태죠. 자,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 이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돈을 출자해서 만든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인이고 그 주식회사의 주인이라는 뜻이 주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주들은 숫자가 많고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회사 경영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회사 경영을 주주들이 이사를 뽑아서 대리로 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이사회고 소위 말하는 주식회사 이사들이라는 겁니다. 사내 이사도 있고 등기 이사도 있고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사들이 회사를 꾸려가요. 그런데 그 이사가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된다는 그 주주 이익 충실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대충돌이거든요. 자, 그러면 양측의 좀 주의 주장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선 민주당 주장. 자, 그동안에 우리나라 주가가 오르지 않고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에 상장만 하면 한국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지고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이사들이 주주 이익에 충실하지 않게 일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근거로 야당에서는 LG화학의 쪼개기 상장 사건을 예로 듭니다. 자, LG화학 배터리 하면서 한때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배터리를 보고 LG화학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회에서 LG화학이라는 회사를 쪼개기 상장을 해서 배터리는 LG온이라는 회사로 넘겨버렸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지금 상법을 개정한 민주당 측에서는 그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주주들의 의견을 충실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배터리를 빼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많은 주주들은 배터리 때문에 들어왔는데 이사회에서 이것을 빼내면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상법에 이사회는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된다는 못을 박아넣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걸 반대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도대체 뭐냐? 국민의힘 주장도 나름대로 상당한 논리 체계를 갖추고 있죠. 자, 회사가 뭐냐? 이 LG화학이라는 회사, 이 회사가 커가기 위해서는 배터리 산업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새로 신사업 분야니까 그 돈이 부족하고 주주들도 배터리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는 길은 돈을 많이 끌어와서 회사 투자하는 것이다. 그런데 돈을 끌어오는 방법이 비로소 가장 효과적인 것이 쪼개기 상장을 하면서 그 배터리 부분을 떼내서 새로 LG온이라는 회사를 만들어내면 IPO를 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들어와서 LG온이라는 회사가 살지 않느냐. 그리고 LG온이라는 회사는 결과적으로 그 주식의 대부분을 지주회사격인 LG화학이 갖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의 주주들도 이익이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주주 이익에 충실해야 된다는 그런 단선적인 논리로 따지면 현재 민주당의 개정한 대로라면 그런 쪼개기 상장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LG가 배터리를 못하는 거 아니냐? 그것은 결과적으로 회사에게 나쁜 얘기고 국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바로 상법 개정안 때문에 한국 기업이 죽는다. 이게 지금 반대 논리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LG 그 화학은 물론이고 그런 의사결정들이 쪼개기, M&A, 각종 투자 결정들이 충실하게 주주들의 동의를 구해서 한다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주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고 배터리 때문에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터리를 일단 빼내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니. 실제로 배터리를 떼낸 이후에 LG화학 주가가 굉장히 많이 추락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직접적으로 주주 이익을 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주주 이익을 반하지 않게 주주 이익에 반해서 하는 한국의 악습이 남아있는 한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주식 투자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주식은 주가가 싸고 주가가 싸면 기업 사냥꾼들이 달려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M&A 공격이 들어온다. 지금 이런 어떤 그 상법 개정의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그 반론, 또 하나의 반론은 국민의힘 반론은 주주 이익이라는 게 주주가 애매모호하다. 주주가 수천 명 있는데 그렇다면 그 주주의
이익을 다 들을 수는 없을 것이고 또 급하게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될 수가 있다. 주주들에게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럴 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어떤 경영 선택, 경영 전략을 속도감 있게 꾸려갈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이사회가 회사의 이익에 충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회사는 무엇이고 주주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좀 애매모호한 개념 때문에 이런 논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반론을 펴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만약에 이사회가 주주들의 이익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주주 한 사람, 두 사람 사사건건이 이사회 결정에 반대하고 소송하면 소송공화국이 될 테고 그야말로 한국 기업은 소송 때문에 날이 저문다. 이것은 결국은 많은 주주들과 회사의 이익이 반하는 것이다. 자, 양쪽 주장이 상당히 지금 팽팽하죠. 자, 이 대목에 대한 제3의 해외는 과연 다른 나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수렴하고 있느냐. 이 대목은 제2편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법 개정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K밸류업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2탄이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